그나마 감독님의 최근 다큐멘터리인 수포와 이데올로기는 OTT에 올라왔던데요. 이전 작품은 DVD만 있더라고요. 그것도 굿바이 평양은 품절이고요. 요즘은 DVD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검사장 게임기 있잖아요. 그거 다 DVD 재생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양영희 감독님의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 입니다. 감독님은 제일동포 2세대이시고 자신의 가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3편 그리고 영화 1편을 찍으셨어요. 이 책은 감독님의 가족과 개인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별점을 주자면 5개. 역사가 개인을 대신할 순 없지만 어떤 개인들은 한 역사를 대표할 수 있는 법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이야기를 바라봄으로써 역사가 가진 아픔이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추천사가 참 알맞습니다. 양영희는 제 식구들 이야기를 계속 우려먹고 우리는 계속 곱씹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맥락도 양영희 감독님의 개인, 가족사가 우리 시대의 역사를 관통하는 그리고 보편적인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표지부터 살펴볼까요? 표지의 사진은 감독님의 어릴 적 사진입니다. 왼쪽 위로 일본어가 보이시나요? 일본에서 한복을 입고 인공기를 들고 찍은 사진인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작가님의 가족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책을 다 읽고 이 사진을 보면 아주 복잡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 이제 책을 감독님, 아니 작가님의 이야기를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작가님은 제일동포 2세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선 열렬한 조총련 활동가로 심지어 아버님께선 고위 간부셨죠. 조총련이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의 준말로 일본에서 북한을 고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연합으로 보시면 됩니다. 책에서 지칭한 대명사를 그대로 이 영상에선 제일조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남한이 아니라 북한을 고국으로 삼았냐는 질문에 당시의 삶으로 좀 변명을 해보면 그 당시엔 이승만의 도주 사건이나 제주 4.3 사건 등으로 인해 남한을 이념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가님의 어머님 역시 제주 4.3 사건의 피해자이시기도 했죠. 하지만 또 일본에선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고립된 삶을 살아야 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의 가족을 핥힌 상흔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북송산업이라는 것인데요. 일본에 거주하던 제일조선인들이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을 믿고 북한으로 돌아간 소위 귀국 사업을 말합니다. 물론 귀국자들은 다시는 북한 밖으로 넘어갈 수 없었죠. 저는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6살 때 이 북송 사업으로 인해 위에 오빠 셋과 생이별하게 됩니다. 조총련 간부였던 아버지가 앞장서서 아들들을 북으로 보낸 것이죠. 길게는 일제강점에서 시작해 남북 분단, 제주 4.3 사건, 그리고 북송 사업까지 이렇게가 작가님의 가족을 구성하는 상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책은 작가님의 가족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도 한 번씩 북한을 오가며 오빠들을 보고 오는 이야기라거나 어머님께서 오빠들에게 살뜰하게 포장해서 보내는 커다란 소포박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는 이야기나 짤막하게 나오는 작가님의 연애 이야기까지. 그런데 이 책의 특징, 아니 제가 이 책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야기 속에서 넘치는 유머입니다. 특히 아버님께서 묘사되시는 거의 모든 부분들은 정말 블랙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 북한을 좋다고 말하긴 싫어하시지만 너무 북한 사람 그 자체이시고 북한과 멀어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만 가족 때문이라도 절대 멀어지실 수가 없죠. 너무나 안타깝지만 쓴 웃음도 웃음이죠. 물론 그런 에피소드만 늘어놓으셨기 때문이겠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슬픔 속에서도 활력이 넘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펼쳐져도 슬픔에 빠지지 않고 더 깊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스프와 이데올로기를 보면서 함께 떠오른 작품이 있는데요. 바로 김은성 작가님의 내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김영하 작가님이 알쓸신잡에서 이 책을 강하게 추천하셨죠. 이 책은 김은성 작가님께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린 책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한국전쟁 때 피난민이 되어 남한에 넘어오시죠. 북한에서 보냈던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셨던 어머니의 이야기와 7, 80년대 격동의 세월을 보낸 작가의 이야기가 겹쳐 한국의 근현대사를 통째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나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3권 초입 김장 에피소드가 나올 때는 느닷없이 저의 외할머니가 생각나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이 책을 소개할 날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지만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를 이야기하면서 이 책을 꺼내게 되네요. 이 두 책은 정말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양영희 감독님의 어머님께선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쳐 제주에서 일본으로 피난하셨고 김은성 작가님의 어머니
감독님께선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쳐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하셨죠. 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내 가족을 꾸리기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건 같습니다. 하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투쟁한 것도 아니고 통일을 위해 애쓴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 애를 쓴, 하루를 버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말 보편적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에서 감동을 느끼는 건 아마 열심히 삶을 살았다는 그 자체에서 받는 울림이라고 생각해요. 평범하지만 치열하게 보낸 하루가 쌓인 것만으로도 큰 감동이 되는 것이죠. 여전히 오늘 하루도 별거 없이 느껴지고 힘들기는 또 무척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참 오래 지나 언젠가 다시 내 삶을 되돌아 떠올렸을 땐 이렇게 버틴 하루들이 쌓여 감동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지금은 너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스스로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라 생각하면서요. 카메라를 끄고 씁니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어머니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특별한 걸 보면 우린 누구나 시대의 대표자인 거란 생각이 듭니다. 내 곁에 있는 모두가 그리고 나 스스로가요. 그러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고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한 시대의 대표자인 것이니까요. 원래는 책 이야기에서 감독님의 스프와 이데올로기로 넘어가서 아웃백 양송이 수프 만들기로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의식의 흐름대로 와버렸네요. 하지만 새해 첫 영상이니까요. 이런 이야기도 나쁘진 않겠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